제 이름은 마이크로칩의 기세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배터리 관한 클래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란 화학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전기적인 에너지를 화학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가역 반응이 가능한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용어를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칭전압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칭전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료들을 처음에 만들게 되면,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나오는 전압을 보통 공칭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미널 볼테지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전압으로 만충전 전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만충전 전압하고 공칭전압하고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A 배터리나 AAA 배터리 같은 게, 리차저블 같은 게 보면 1.2V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차 전지,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를 사보면 1.5V라고 써 있죠. 1.2V짜리를 충전을 하게 되면 1.5V가 됩니다. 즉 만충전 전압이 1.5V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 배터리나 이런 일반적인 배터리들은 공칭 전압하고 만충전 전압하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만충전 전압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칭 전압과 만충전 전압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용량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암페아, 또 미리암페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배터리나 이런 전력이 들어가는 제품이나 그 양을 보면 암페아 뒤에 항상 H라는 시간의 아워에 대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mAh H짜리 배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배터리는 1시간 동안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칭전압을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요. 어떤 그 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의 전이들이 다 있어서 두 개의 전이를 합치면 그 전이 차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건전지 같은 경우에 플러스 극은 탄소입니다. 주로 마이너스 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연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0.8V고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0.76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1.5V가 되죠. 그래서 건전지는 1.5V가 나오는 거고요. 자동차 쪽에 많이 쓰는 납충전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극은 주로 과산화 납을 사용하고요. 마이너스 극은 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전압 1.87에 0.13 하면 2V가 되죠.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의 원셀 전압은 2V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는 그 셀을 6개 직렬로 연결해서 보통 저희가 12V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요. 배터리에서는 항상 C레이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레이트라는 개념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어떤 한 배터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배터리의 용량을 100%, 즉 1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7A H짜리 배터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의 원C는 1.7A, 지금 1700mA가 되는 거죠. 이때 만약에 0.1C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의 10분의 1인 170mA가 됩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계산하기 편하게 1000mAh짜리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이때의 1C는 1000mA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0.1C는요? 이거 10분의 1인 100m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C라는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어진 배터리의 그 용량을 1로 보고 계산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쪽에서 이 C 레이트를 따지는 이유는 예를 들어 1000mAh H짜리 배터리를 1C로 방전을 하게 되면 1시간을 방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CC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100% 효율이 된다라고 하면 1000mAh로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터리 용량이나 충방전 시간을 계산할 때 C 레이트를 사용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C 레이트를 얘기하게 되면 그 배터리의 용량이 얼마냐라는 것을 알아야 실제 구체적인 전류를 알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하나만 연결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AA나 AAA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쓰지는 않죠. 그래서 배터리를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옆으로 병렬로 연결하는 거를 병렬로 연결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패러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전압은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요. 단지 용량만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배터리를 2P 연결됐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연결될 경우에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지 처음에 연결할 때 두 배터리의 전압이 비슷한 상태에서 연결을 하셔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만약에 이쪽 왼쪽 거는 1.5V인데 오른쪽 거는 거의 완전 방전이 돼서 0.9V다. 이런 상태에서 연결을 하시게 되면 연결하는 순간 스파크가 퍽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잘못하면 배터리가 데미지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압이 서로 비슷한 상태에서 연결만 해주면 전압은 똑같고 용량이 2배가 되는 그런 배터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안 하고 이렇게 직렬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아까와는 반대로 전압이 2배가 됩니다. 대신에 용량은 그대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직렬 연결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시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시리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2S 연결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두 개의 용량이 서로 비슷해야만 배터리에 무리가 없어집니다. 서로 용량이 비슷한 거를 연결을 한다고 해서 셀 밸런스를 맞춰준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직렬로 배터리를 연결하는 경우에 배터리 용량을 검사를 해서 비슷한 것끼리 아세이를 보통 배터리 회사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셀 밸런스를 그렇게 맞춰서 아세이를 해야 되고요. 두 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개는 직렬로, 두 개는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면 두 개는 직렬이니까 2S, 세 개는 병렬이니까 3P, 그래서 2S, 3P 연결을 했다. 반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세 개는 직렬, 두 개가 병렬이죠. 그래서 3S, 2P 연결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배터리를 어떻게 연결했습니까? 했을 때 저는 2S, 3P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하기와 같은 이런 그림으로 연결을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전지하고 2차 전지하고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 전지는 글자 그대로 한 번 쓰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AA나 AAA 배터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알카라인도 있고요. 코인 전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냥 한 번 쓰고 새 걸로 바꾸게 되죠. 자, 이런 걸 1차 전지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라 충전기 가지고 한 번 더 충전해서 여러 번 충전해서 쓸 수 있다. 자, 그건 모두 다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납축 전지, 요 자동차 쪽에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카드뮴 배터리, 니켈 카드뮴 배터리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소 배터리 보통 얘기합니다. 니켈, 메탈, 수소 배터리. 그 다음에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암만 해도 리튬이온 배터리죠. 휴대폰에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노트북에도 사용이 되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2차 전지에 해당을 하고요. 여기서 납축 전지는 솔직히 말해서 휴대가 너무 무겁고 부피가 커서 불가능하죠. 납축 전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카드뮴하고 수소 배터리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충전 부분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배터리마다 비교를 해보면 납축 전지는 같은 무게당 용량이 가장 작아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같은 무게라면
같은 부피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용량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가볍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퍼레이팅 볼테이지 보면 이게 공중전압에 해당합니다. 납축전지는 2V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카드뮴이나 건전지 대신에 많이 사용을 하는 수소 배터리는 1.2V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원셀 하나가 카드뮴 배터리나 수소 배터리 3개를 직렬로 연결한 전압하고 똑같아요. 3.6V가 됩니다. 근데 이거의 만충전 전압은 카드뮴하고 수소 배터리는 1.5V가량 되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4.2V가량이 됩니다. 여기서 리튬이온 배터리 만충전 전압이 4.2V라고 얘기를 하는 건 대표적으로 4.2V가 많아서 4.2V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만충전 전압은 셀 스펙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고자 하신다고 그러면 항상 셀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셀 사양서를 받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만충전 전압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쓰여지는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전압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거는 4.15V, 어떤 거는 4.3V, 어떤 거는 4.35V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 전압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셀 스펙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표준적인 충전 방식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하는 것이 배터리를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수명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셀프 디스차지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카드뮴 배터리나 수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셀프 디스차지, 그러니까 스스로 방전이 돼요. 만충전을 시켜놓고 아무것도 연결한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지나면 배터리에 아무것도 없고 다 방전이 돼버린다는 얘기겠죠. 반면에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 셀프 디스차지 되는 양이 여기는 뭐 10%나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보호회로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보호회로가 쓰는 소모전류 정도만을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의 배터리를 하나씩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별로 안 생기는데 예전에는 휴대폰을 사면 배터리를 2개를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껴서 사용을 하고 하나는 만충전 시켜 놔뒀다가 지금 현재 쓰는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 한번 그때 바꿔보시면 그대로 100%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셀프 디스차지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비용인데 카드뮴이나 수소 배터리는 카드뮴 배터리가 가장 비용이 싸게 먹힙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장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약간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과충전이나 과방전이 되게 되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뭐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4-5건 발생을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보호회로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PCM이라고 부르죠. 셀 자체도 비싼데 PCM이라는 보호회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볍고 같은 부피 대비 용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카드뮴 배터리는 가장 가격이 싸고 용량도 크고 자기 방전율 높고 좋지만 환경적이지 않다라는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카드뮴이 미나마타병이라고 하나요? 예, 중금속 오염되면 생기는 병. 예, 그 카드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터리를 버릴 때 그냥 버리지 않고 모아서 버리잖아요. 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진국에서는 카드뮴 배터리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거 대용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수소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비용은 카드뮴보다 좀 더 많이 들지만 비교적 저렴하고 어느 정도 방전율을 가지고 있고요. 단지 이제 셀프 디스차지라고 해서 자기 방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줘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수소 배터리를 사용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셔야 할 건 뭐냐면 충전 방식입니다. 만약에 그 완속 충전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으세요. 대신에 완속 충전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쓰는 그 월마이터 타입으로 한 4개 정도 꽂아서 충전하는 충전기 있죠. 거기 뒤에 뜯어보시면 충전 시간이 얼마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12시간 이상 나와 있을 겁니다. 완속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에 무리 없이 가장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지만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요.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뒤에 충전 방식을 얘기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구현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배터리는 싼 대신에 충전기를 구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할 거냐, 충전 방식을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를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수소 배터리 사용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비쌈에도 불구하고 PCM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비싸지지만 부피 대비 용량이 가장 크고 가볍기 때문에 그다음에 메모리 효과도 없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점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충전을 시켜서 방전을 시킨 그래프입니다. 왜 방전을 시켜보냐? 우리가 충전기를 만들었을 때 아니면 어떤 배터리를 봤을 때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충전기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이 셀이 제대로 된 셀인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충전을 시켜서 방전해서 그 방전량을 확인을 해봅니다. 제대로 충전을 했다라고 하면 원시로 충전하게 되면 이 첫 번째 것처럼 1시간만큼 딱 방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충전시켜서 원시로 방전을 해서 충전 효율을 따지게 되는 건 굉장히 가혹한 그런 테스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방전 테스트 할 때는 얼마로 방전을 하냐면 보통 0.2C로 방전을 합니다. 0.2C로 방전을 했다는 얘기는 얼마가 걸려요? 방전 시간이 5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0.25C, 0.1C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래프가 중간에 나오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0.2C 정도 방전을 해서 충전기가 제대로 됐나 아니면 배터리가 용량대로 제대로 나오는가 이런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충전기를 테스트한다는 의미는 충전할 때 원시로 충전하면 1시간 좀 더 걸리겠죠. 방전할 때 0.2C로 방전하면 5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충방전 한 번만 하게 되면 6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하루에 기껏 해봐야 2번밖에 아니면 퇴근할 때 한 번 더 걸어놔서 자동 지그 만들어서 퇴근할 때 한 번 더 걸면 3번 정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 테스트를 하게 되면 만드는 시간보다 테스트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 염두에 두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예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디바이스 중에 TC1303이라는 이런 디바이스가 있고요. 얘는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하고 LDO하고 한 패키지 안에 붙어 있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DC 컨버터 쪽에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IQ는 65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되고요. LDO의 IQ는 46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됩니다. 셧다운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DC 컨버터의 효율을 보시게 되면 한 90% 정도 100mAh 이상일 때 90%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이용한 데모보드가 저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가 있고 코일에 캐패시터 입력 달아주면 끝납니다. DCT 쪽에 캐패시터, LDO 캐패시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플하죠. 자, 요 데모보드를 이용을 해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원에다가 1700mAh H짜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1은 스위칭 레귤레이터예요. 1.8V로 세팅을 하고요. 아웃풋은 LDO입니다.
2.8V를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9옴 저항을 연결했고요. LDO 쪽에는 14옴 저항을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4시간을 지나면 배터리가 얼마나 소모가 됐을까요? 일단 같이 한번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일단은 아웃풋 원래는 200mAh가 흐르게 되죠. 1.8V 출력에 9옴 저항을 다니까 V는 IR 해서 200mAh가 흐를 겁니다. 아웃풋 2에도 마찬가지로 1.8V에 14옴을 걸었으니까 흐르는 전류는 200mAh가 흘릴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스위칭 레귤레이터죠.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00mA 흐를 때 효율이 90% 정도 됩니다. 아웃풋 1에 일단 파워는 360mW죠. 200mA 곱하기 1.8. 근데 효율이 90%라고 그랬어요. 효율이 90%니까 입력단에서 볼 때는 10%만큼 더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10%만큼을 더 넣어주게 되면 입력 전압 쪽에서 들어가는 파워는 400mW가 됩니다. 그런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 공칭 전압 3.6V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만충전되면 4.2V가 되고요. 보통 방전되면 한 2.8V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 정도 잡으면 한 3.6V 되죠. 공칭 전압이 보통 중간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3.6V로 계산을 해보면 입력 쪽에서 들어가는 전류는 이런 식으로 111mA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 다음에 LDO 같은 경우에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이 똑같아요. 출력 전류가 200mA면 입력 전류도 200m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소모되는 배터리 쪽에서 나가는 전류가 얼마냐? 200mA 플러스 111mA 더하면 311mA가 되죠. 자, 이거를 4시간 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311 곱하기 4 하면 1244mA가 되죠. 그래서 1700mA짜리 배터리를 연결을 했는데 4시간을 이런 회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1244mA를 사용을 하고 약 한 73% 정도 사용을 하고 456mA가 남네요. 한 30%가 더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더 켜주게 되면 약 한 90분가량 이론상 더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럼 토탈 사용하는 게 90분이니까 1시간 반, 한 5시간 반 정도 사용을 하는 거네요. 근데 고객이 원할 때 그게 아니라 6시간 이상을 사용해 주길 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시간 이상 더 사용을 하려면 배터리는 용량이 1700mAh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 이쪽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효율이 나쁘니까 이거를 스위칭 레귤레이터 DC 스위칭 레귤레이터로 바꿔서 효율을 더 올리든가, 아니면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 효율을 더 좋은 걸로 95%로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95%로 올리는 건 얼마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LDO를 스위칭 레귤레이터 바꿔서 효율을 올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배터리 용량 자체를 더 큰 걸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LDO를 DC-DC 컨버터로 바꾸게 되면 회로 설계를 다시 하게 되지만 배터리 용량을 키우게 되면 전체적인 배터리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 전체적인 기부 설계도 다시 해야 될 상황이 놓여질 수가 있고요. 물론 LDO를 DC-DC 컨버터로 바꾸게 되면 PCB에 차지하는 공간이 더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기구물이 바뀌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어찌됐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서 회로의 효율을 올리든가 배터리 용량을 키우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사용을 하겠다라는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체 회로가 소모하는 전류를 계산을 하고요. 그때 들어가는 입력 전류, 그래서 배터리의 용량에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나눠주면 사용 시간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